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영도의 변화로. 좀 활기차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아, 여기가 진짜 좋다. 이게 영도구나. 영도는 진짜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이 영도가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나이가 많은데 이러는데 취미가 있겠어요. 그냥 해보는 거지. 동산초 친구들 우리 집에 오는 게 싫어가지고 처음에 안 한다 했는데 친절해가지고 나는 선생님 전화 오면 참 반갑고 그래요. 마치 마음속에 조명을 킨 것처럼 불이 확 환하게 비치듯이 어머님들 뵈러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명습을 해서 실력이 눕혀서 이제 나무도 있고 들어가 왔어요. 연도도 약간 역사가 깊은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 볼거리도 많이 생겼고 우리는 만족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가 부산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축하해 주십시오. 먼저 고윤정 센터장님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도문화도시센터의 고윤정 센터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주에서 지금 7명의 이 시민들이 영도의 문화도시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영도 문화도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맨 처음에 전국에 지금 2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영도는 2020년도에 첫 번째 지정된 도시거든요. 그 도시의 센터장을 담당하고 있는 고윤정이라고 합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고윤정이라고 하고요. 이름 기억하시기 좋으실 것 같으면 음주 가무에 능해서 장윤정과 성만 다른 고씨도 기억을 잘 하시게 되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고윤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는 전라북도에서 전주하고 완주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상감자라고 하는 자전거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시고 다른 일반인도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라디오 방송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도시에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영도를 찾게 됐어요. 어떤 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활동들, 그리고 영도가 기존에 이제 좀 어려운 중요했던 부분들을 문화도시 사업을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 지금 2시 17분이니까 한 3시 정도까지 말씀을 3시 너무 좁은가요? 한 3시 10분 정도까지 봐서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로. 제 센터 직원들은 총 저랑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아이크루가 있고 위드크루가 있어요. 그래서 크루라고 쓴 게 된 거는 저희는 이제 문화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저희는 조금 도시재생, 국가사업 중에서 도시재생, 사회혁신 이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문화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좀 일하는 거나 좀 재미를 느끼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 센터는 세계관이 있거든요. 저희 센터의 세계관. 저희는 해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또 제가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광팬으로서 이제 해적 세계관이어서 저희는 바람을 타고 지금 바다로 나가고 있다. 항해하는 항해자가 한 배를 탄 해적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센터 홈페이지들을 보시거나 하시면 크루라고 표현이 나왔던 것들이 우리는 배를 탄 선원이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제가 제일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환영하는 그룹이 이런 마을 단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마을 공동체 아니 공동체라고 이름 붙이신 분들이 필터 없이 말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요. 제 쪼대로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고 또 학생들도 좀 편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도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영도구에 대한 소개는 영문센이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저는 문화기획자라고 표현하는데 문화기획자들은 도시를 딱 들어갔을 때 도시의 히스토리, 지형, 생활문화 같은 경우들을 기본적으로 아카이브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보행로, 주거환경에 관련된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역사적 맥락 같은 경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영도구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도구는 국내에는 왜 거제도, 제주도 같은 섬들이 있잖아요. 섬들은 그냥 도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저희는 자치구라고 치면 하나의 구 단위로서는 섬으로만 이루어진 단일 자치구입니다. 이 섬과 섬 안쪽을 다 합쳐서 영도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섬만 영도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마을 운동하시거나 마을 만들기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때 많이 배웠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의 경험들을 좀 차용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낼 때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세대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엄청 열었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장애가 있든 없든 직업이 뭐 공무원이든 뭐 요양보호사든 여러 하여튼 다양한 분들로 해서 총 34차를 열었으니까 61번의 장문회의 포럼까지 해가지고 2376명의 영도 주민들이 문화도시 사업 과정을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가 비전을 만들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질문 중에서 하나가 있었어요. 영도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영도 안에 분들한테도 묻고 영도 밖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영도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강력한 역사적 헤리티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영도달에서 만나자. 모르겠어요. 이 맥락으로만 짐작하는데 약속자로. 예. 6.25 전쟁 때 다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영도가 어땠냐면 랜드마크 기능을 한 거예요. 다리가 도계교가 국내 최초의 도계고거든요. 그러니까 다 피난을 보낼 때 죽지 말고 다리가 하늘로 열린다는 바로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한 곳이 영도다리였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문화도시 한다고 했더니 축제하기가 벽화 떼치워라 내랑 뭔 상관인데 그런 거 한다고 뭐 그리 돈을 쓴다고 싫다 하지 말라고 나랑 라운드 테이블에 뭐 부르지 마라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나 여기가 문화가 내가 사는데 그래서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잡고 제가 진행을 하게 됐다는 게 특징이고 이 특징이 저희 센터의 성과와 현재를 설명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90% 설명이 여기서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당연하지 않았다. 많은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비판, 걱정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고 택도 없다. 너무 과하다. 너는 자의식 과잉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를 자의식이 과잉하다. 네가 너무 과하게 자신감이 있네. 어느 전국의 어디를 가봐. 문화로 이게 된다라고 하는 도시를 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 미술 이런 걸 빨리 하라고 해서 나왔던 거였는데 제가 뭐 어차피 센터장 선임은 됐고 한번 붙어보자는 시적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의 주로 성과 중심적으로나 이야기 중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부산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의 하루 소비액이 약 3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영도구에 오시는 분들은 하루 소비하는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낮다는 가정에서 얼마 정도 낮을까요? 4,000원? 예? 얼마요? 2만 2,000원입니다. 2,9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1인 관광객이 3만 원인데 영도구에 2,000원대로 쓴다는 거예요. 10% 일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로 와가지고 신혈계 가서 인사 한번 딱 찍고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갈 데가 많아질 필요가 있는데 갈 데가 많아지는 것들은 누가 끄나 이런 사람들이 끄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영도에 갈 곳이 많아지고 재밌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들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쪽도 두 집단으로 보거든요. 하나는 냉정하게 로컬 크리에이터를 부르지 말자, 그냥 소상공인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그 지역에 대한 애정과 그 지역에 관련된 뭐 문화자산들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든지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요, 흰요일길을 보잖아요. 그러면 루프탑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오신 분들은 좀 이따 또 나갑니다. 권리금 팔고 나가고.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7일인데 관광객은 금토일이 온단 말이에요. 월화수목은 누가 와야지만이 매출이 되겠습니까? 동네 주민들이 와야지 매출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동네 주민들에게 너무 친숙하지 않은데 매출이 떨어지니까 관광객들 중심으로만 매출을 하는데, 근데 괜찮은 데들은 어떠냐면 관광객들이 와도 좋고 지역 주민들이 와도 좋은 데들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힙한 인테리어가 있는 데는 힙한 인테리어를 만든다고 쎄빠지게 돈을 썼는데요, 분명히 허름해, 별거 아니야, 사람들이 계속 방문해. 이유가 뭘까? 최근에 공간은 공간주의 서사가 공간의 헤리티지이자 정체성이자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영도에 세탁소 앞에서 사진을 찍는 애들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어봤죠, 한번. 크린토피아가 점령한 이 세탁소의 세계에서 오리지널한 세탁소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야. 예.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의 20대들은 세탁소를 못 본 거예요, 제대로. 세탁소를, 근데 영도에 여기는 작업봉을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크린토피아가 못 들어와요. 영도에 이게 노동복을 제작하고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예. 다방토 같은 게. 그리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참남 구두에 먹으려가 불러봤다 찾아를 왔다. 금서나 어디로 가고 기다릴 거야 매력도 피는 나를 벌리면서 일사이후나 멀어왔다. 진짜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서나 보고 싶거나 고향풍도 그리워진다. 영도까지 난간이에 초선딸만 메고 있었다. 자랑하자면 영도를 요즘에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저희는 다른 쪽의 문화도시랑 좀 다르게 특정 장르가 아니라 영도가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고령화,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 문화유산의 보존, 청년들에 대한 일거리 확대, 도시 브랜드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5가지 미션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재밌는 표현, 영도의 DNA가 무엇이냐, 이런 표현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과 이 아젠다를 대표하는 무엇을 표방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는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고 있고 생명체를 정의하려면은 정체성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도가 갖고 있는 정체성, 즉 DNA라고 하는 부르는 것을 영도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영도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헤리티지거든요. 네. 이제 연결로 잡으면서 우리는 연결의 도시로 연결. 영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네. 중요한 작동 방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이 연결하거나 네. 내지인과 외부자가 연결시킨다든지 영역과 문화와 관광, 문화와 환경, 노동 이런 것들을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네.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센터를 대개는 중간 지원 조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런 것들보다는 중간 매개 조직, 중간 연결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영도 사람들은 문화도시에 참여했던 사람들 인사할 때 연결 뭐 이러면서 인사하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만나시는 분들은 네.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를 중요한 성과로 삼고 있는 거죠. 성과 지표이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화도시 센터에서 연결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게 이제 본인들도 그러한 영도의 정체성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작업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동아리 사업 같은 걸 하거든요. 하면은 네. 다른 데서는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계속 연결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만나는 것들. 근데 이것을 원래는 불만으로 가질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모이냐. 근데 저희는 영도는 연결의 DNA를 갖고 있다고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나는 게 당연한 것들처럼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자주 만나야 된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함께한 이제 시민들이 계시는데요. 이 전주하고 완주의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먼저 이분들 한마디씩 이렇게 인사를 조금 잠깐 라디오 방송이가 지금 귀로 듣고 계시니까 목소리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지훈입니다. 근데 저기 라디오 방송 녹음 딱 들어가니까 강현경 선생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네. 괜찮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완수군 및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주 사는 최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시민 허우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주에 사는 박정규입니다. 네, 길버님도. 그리고 PD 길벗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부터 저희가 부산에 와서 오늘 아침에는 빡세게 부산을 느끼고자 자전거도 좀 탔고요. 그랬더니 막 허벅지도 아프기도 하고 좀 힘이 빠지네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고윤정 센터장님의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에너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힘을 받는 것 같고, 네, 그 궁금한 부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저희 함께 하시는 시민들이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따옴표가 이렇게 지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궁금한 분들 한 분씩 질문을 센터장님께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아까 이제 문화예술로 조심을 하면 그게 처음에 강연 들을 때는 좀 상투적인 표현으로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진짜 뭔가 그런 좀 느낌이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흔히 우리가 동사무소가 요즘 뭐라고 부르죠? 주민센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나갔지만 사회혁신센터, 또 사회복지기관,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민관의 그 기구나 조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망라한 형태의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 인력이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되세요? 총 아이크루라고 해서 5일제로 근무하는 크루들이 저 포함해서 11명이고요. 시간제로 합류하고 있는 친구들이 4명 정도 되는데 이 위드크루라고 부르는데 위드크루를 만들게 된 배경은 연극이나 음악하는 예술가들, 청년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이 예술가들이 직업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설 직업을 못 구하게 되고 있고
나머지 일들이 그래서 라이더 같은 경우,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들을 한다든지 있는데 자기 일과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문화재단이나 문화조직들은 정규 베이스에서 일을 하게끔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시간으로. 예, 좀 다른 방식도 있지 않을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나 좋아하는 일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젝트로만 결합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름 시기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에 여름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때에만 결합하는 그루들, 그리고 나는 낮 시간이 아니고 오후 시간대만 결합된다 한다든지 일주일에 3일만 결합된다든지 하는 것으로 유연하게 좀 구성이 해줘야지만이 예술가 같은 그렇죠. 창의적인 집단들, 이런 다른 일들과 겸해야 되는 집단들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들어진 게 위드크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크루 제도와 위드크루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총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 인력으로 이제 나머지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겠네요. 그렇군요. 예, 시작은 했는데 실제로는 위드크루 친구들이 일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크루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일 경험 중요하죠. 예. 그러나 어쨌든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 문화도시에 대한 설명들 쭉 들으면서 이제 또 전주시가 이번에 문화도시로 가는 거에 시범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선정이 됐죠. 예,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문화도시에 대한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센터장님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다르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정책적으로는 좀 달랐던 것들이 이 문화도시의 시작을 할 때는 전 정부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때는 시민 거버넌스, 시민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한편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 그때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사실상 했었어요. 왜 억지스럽다 뭐 이런 느낌? 네. 억지스러운 것들도 한편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타 영역들이 이렇게 개방성 있게 결합하는 것들도 쉽지도 않고 결국은 책임성 부분도 있었던 것들이 일의 퀄리티나 내용들을 정리를 할 때에 쉽지도 좀 않기도 하고 시민들이 그래 너무 이것을 그렇죠. 이제 시민 거버넌스나 시민 공동체를 너무 강화하게 되면서 문화도시의 문화라고 하는 특성과 정체성들을 잘 못 드러낸다는 생각들은 좀 한편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문화산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경제적 가치들이나 경제적 효과들을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과 측면이 달라진 거네요. 방향이나. 그러다 보니까 과정 중심의 사업을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내는데 과정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과 결합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또 실험하고 실패해 나가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이 과정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에 특정 문화 산업 도시를 만들어낸다. 땡땡하면은 무슨 음식 도시, 뭐 여기 하면 국악 도시 이렇게를 하게 하는 거가 저는 이제 일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은 그렇게 쉽게 발달 안 되거든요. 문화 산업은 그렇게 쉽게 발달이 안 되고 수년에 쌓이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단기간에 만들 것 같으면 결국은 이벤트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시민 거버넌스 조직을 강조했을 때는 결과 아웃풋이 뚜렷하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 이것은 기반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결과만 나올 거기 때문에 모래성 쌓기일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 산업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문화도시라는 이 산업 자체가 지역사회의 문화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역의 경쟁력을 좀 키우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영도의 문화도시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화도시 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영도의 문화 재생력이나 문화 생산력이나 또는 이런 문화 경쟁력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저는 항상 극단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작을 할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문화도시가
종료된다고 했을 때 최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를 이어가는 것을 하려면 뭐를 만들어놔야 되는가가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사람이 정책이 사라지든지 조직이 사라지더라도 사람은 안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서 도시의 문화 발전에 그 가장 중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들은 문화 시민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문화도시의 가치나 방식들을 지켜나가고자 한다면 이건 시류나 흐름을 탈 뿐이지 지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우리는 앞으로는 도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려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도시의 지속성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정의시켜야지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면은 지속성이 사라졌다 생각하지만 지속성은 지속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남기는 거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사람을 남긴다, 문화 시민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점으로 두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세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승훈 그 선생님하고 인터뷰했을 때 파리에 그 15분 도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도시, 사람들이 안전하고 좋아할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도시인가 본인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기 어려운, 가장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좀 더 추가하자면은 이 문화와 관련되어서 저희 같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것을 할 사람,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컨텐츠를 만들 사람,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할 사람, 일상적으로 활동을 할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을 얼마나 남기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모수도 잡았었어요. 영도가 10만 인구라고 쳤을 때 최소가 200명은 남긴다. 근데 저는 지금은 냉정하게 자신 있으면 한 500명은 남겼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센터에서 뭘 한다고 하면 의지를 더할 사람들은 한 3,000명은 되지 않을까. 영도 인구가 몇 명이죠? 10만 인구거든요. 10만. 예, 10만 인구에서 이거를 이제 예산으로 치면 향유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축제, 뭐 무슨 행사들을 많이 여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에 더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쓸 거냐랑 사람을 남기는 것에 사람을 남겨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좋은 사람들 남기는 거에 에너지를 쓰는 것들의 선택지에서 제가 후자를 선택했다는 부분들이죠. 도시 이제 아까 설명할 때 그 청년층의 그 일자리나 이런 것들 좀 그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 노동자나 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부산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경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조선업 관련하면 그렇지 않을까 짐작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에 있어서 경쟁력을 저는 자유와 개방성, 관용, 다른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일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개방성이나 관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영도에서? 저는 뭐 제 표현으로 치면은 개방성과 다양성이 도시 발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건 그 현재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동성이 이제 많아지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한 동네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동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더 매력 있는 도시에 거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노마드적인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 최서연 시민분이 영도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영도에 사실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쳤을 때 그럼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랬습니다. 뉴욕에서는 60대 할머니가 뉴욕에서 삐삐머리를 하고 있으면 패셔니스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 그런데 특정 도시에 갔더니 미쳤다라고 표현한다고 치면 삐삐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패션이라고 보는 사람 도시에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이거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여야지만이 청년을 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이라고 했을 때 공동체성을 너무 폐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열려있는 구조로 가게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청년들이랑 다양한 세대들이 만난다든지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만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생각하고 그거에 연결자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랑 이제 관계 맺고 참여하셨던 분들이 영도에 대한 이제 신뢰가 좀 생기시는 거예요. 신뢰나 안전하다거나 좀 뭐 해볼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의외 효과들이 신뢰자산, 제가 요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신뢰자산. 경제적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환산돼요? 네. 가치로 환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개념화하는 거죠. 신뢰가 많아지다 보니까 외부 자원들이나 돈이나 의지나 열정을 갖고 있는 인재들, 그다음에 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사람들도 신뢰적 자산이 있거나 신뢰적 자본이 많이 쌓여 있는 데다가 돈을 붙이든지 사람을 붙이는 구조들이 되는 거죠. 저 같으면 많은 대학에서 저희 영도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도에랑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든지 기업들도 저희 센터랑 문화 관련된 쪽들 일을 하고 싶다든지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을만하다, 해볼만하다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동네를 보면 흥미로운 일들이 저희 동네에 방학동안에 돌봄이 있는 마을학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이게 필요하겠다. 저희 센터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센터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생기셔가지고 마을 학교 같은 거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학부모가 아이를 보낼 오전 낮에 오후 낮에까지를 할 때 학원비를 내야 되는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학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을 학교로 보내면 사교육 비용 자체가 절감시키기도 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들도 생기고, 이제 최근에 저희 영도 문화도시를 지키는 집회 같은 게 생겼는데 어떤 할머니가 피켓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문화도시 하면서 병원도 적게 가게 되는 좀 더 행복해져가지고 이제 병원 관리도 적어졌는데 언제 중단된단 말이냐 나왔던 것들도 하나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힘들거나 이렇게 해서 병원 갈 일들이 많아졌던 것들이 덜해졌다. 내가 예술이나 무용을 배우면서 몸도 건강해지면서 비용이 절감됐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작은 의미에서도 경제적 가치, 외부 자원 영역에서도 경제적 가치인데 이게 바탕이 신뢰사회라고 하는 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도시한테 나의 돈과 인력과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다양한 문화사업들이 1년 단위로 많이 했었는데 이건 5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꾸준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드러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조금 좋은 방향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문체부가 진짜 제일 잘한 거는 그 5년짜리 사업 설계였다고 생각하고 언제 있고 시작된 거예요? 저희는 2020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했을 때 5년 2022년도에 지정된 도시도 5년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자체장을 좋은 지자체장과 아닌 경우들을 스스로 따져볼 때 빅 프로젝트들을 장기로 설정하는 사람과 단기로 설정하는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네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죠. 장기는 나의 당장의 성과랑 상관없이 도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자체장을 프로젝트를 장기로 설정하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저희 다른 질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논쟁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아까 지속 가능한 사업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 문화라고 가지고 있는 문화에 포함되어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들을 공공재적 성격으로 돌려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공공재적 성격으로 돌려서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은 이거를 문화기획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건 현실화된 상상력이 구체화된 게 예산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보다 중요한 게 이게 뭐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 전국의 모든 문화도시 사업들의 대부분이 이런 정도의 성과를 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정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이게 선후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걸 먼저 하고 급한 걸 앞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급한 건 정말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기존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뭐라고 표현해?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정 자체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건데, 좀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작전? 뭐 이런 거 혹시 어떻게 그거 이제 그 정치나 행정의 몫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답변을 한번 그런 정치행정의 몫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음에 대한 5년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도 답은 없고요. 지금은 상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상을 하냐면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재단이 가능한가 이런 상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 표현은 지역재단이라고 하는데 파운데이션 기능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재단인데, 대개 지금 있는 문화 관련된 재단들, 문화재단들이 있고, 그 문화재단들은 출자 출연 기관이잖아요. 출연금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공적 예산을 바탕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뭐 안정적으로 굴러간다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장의 변화나 이런 것에 더 까다롭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독립성을 저해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 지금은 문화기획자로 제가 어떻게 판단 내리냐면, 대한민국 시민들의 문화 시민들의 성숙도에 비해 문화 정책과 행정은 뒤처지기 시작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앞에서 뒤를 끌어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복되는 시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가 이제 세수 부족 문제들도 있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적게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러면은 시민들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재단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시민들이 회비가 내는, 우리가 그동안에 회비는 뭐 환경연대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비를 냈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 도시를 애정하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든 기금을 내든, 때로는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든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영도 같은 데는, 영도에 이제 최근에 들었던 거는 출향 기업인들이 있잖아요. 영도에서 성장했던 기업들이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돈을 낼 의사들을 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공적 재원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을 거냐 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민 중심의 재단들이 자리를 딱 잡았으면 정치가 과연 이 재단을 무시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리고 일정 정도의 최소한의 펀드들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 정책의 주도성을 누가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들 중에서 적절하게 더 달라라고도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성을 검토해보면서 앞으로 10년은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조례는 없어요. 조례는 없고, 그러나 뭐 조례가 만들어지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가, 많은 지자체들이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공감해요. 그 자기가 공공 일을 하는 데에 그거를 현장까지 연결해 줄 사람은 필요해요. 근데 고정적인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같은 경우를 마련하는 것들이 지자체도 고민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재원을 통해서 일정 정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자체도 오케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어떤 사전 단계로 치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출연 기간이 아니고 적극적인 재단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들도 해요. 위탁 방식으로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들은 모법인이 있어서 위탁을 하잖아요. 네,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고 많은 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사이에서 적정선에서 서로 합의가 되는 거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민간 위탁도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영향을 사실 맞죠. 미치고 있죠. 네. 저도 털렸지만. 맞아. 네. 그런 상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요즘 부산에서 막 와서 여러분들 봤었을 때 여러 중간 지원 조직의 형태들을 되게 많이 보고 전주시도 많은 것들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 있었는데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운영되는 특수목적 법인, 예를 들어 백스코 같은 경우가 특수목적 법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공사에 가까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이 시민들이 살아가는 도시에 돈을 낼 기업도 있고 또 시에서도 이걸 꾸준히 자신들이 끌고 갈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라면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을 그 민간 위탁이라는 형태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들을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결국은 독립성 확보의 문제인데 예전에 독립성 확보를 할 때는 8길이 원칙이라 그래서 정치에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인 윤리적 방식으로 설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자체장의 캠프 인사가 오면은 독립성을 해친다는 형태들이 되었죠. 근데 원천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에 예산 차원에서 독립시킬 거냐가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재단이라고 했을 때는 의사결정 과정을 그 주제에 맞는 시민의 몫으로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게 더 발휘할 수 있을 건가. 이게 중점이고, 예산 베이스들도 지자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들도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놓을 것이냐, 이거인 거죠. 아까처럼 기업이 내겠다, 낼 수 있는 거고 시민이 내겠다, 낼 수 있는 것들이죠. 이 구조를 어떻게 잘 세팅해 놓은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한번 조금 한 500명 정도 한번 쇼를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인생을 내가 걸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도 한번 진짜 쇼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쇼에 오시는 청취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게 펀딩 오픈하시면 돈을 좀 내시든지 시간과 재능을 내시든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금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아까 강의에서 말씀하실 때 중간 매개 조직, 중간 연결 조직이라는 단어를 쓰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지금도 뇌리에 와 닿는데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지원 조직이 관료화되는 그 퇴행을 한 번도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간 매개 조직이나 중간 연결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순간 그 관료화로부터 나는 선그서라고 하는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독립적 기능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진짜 이 전국에 희망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인생 한번 걸어보시는 게 전주의 시민들이 응원합니다. 방송을 떠나서 저도 이렇게 이 부분을 많이 좀 최근에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버넌스의 문제. 저는 이제 주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그 어떤 원동력을 얻어서 방향을 잡아간다는 차원에서 설계됐는데 지금 동원되는 거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 시민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까 중간 지원 조직 문제도 그렇고 거버넌스 문제도 그렇고 아까 그 출연기관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게 더 독립성을 깨트리고 종속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랬을 때 민간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도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담아내는 조례. 저희 그 같은 부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 친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를 좀 어쨌든 저희도 그런 상상을 하고 있고 의외로 용도 주민분들이 많이 만나거나 하시면은 문화도시가 잘 되었다라고 하면 그 성과 요인 중에서 유연하게 퍼포먼스가 가능한 유연한 조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재단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상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지역 재단들, 문화 재단들이 저는 해왔던 역할들이 많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아까 다시 말하지만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잘해왔다 네. 생각하는데 시민의 성숙도가 이제 역전의 시대가 들어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초등학생들도 메이커스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너무 일상생활 가까이 예술을 만나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세창님이 좋아하는 축제 행사를 할 거냐는 거예요. 시민들은 재밌어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전복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데요. 그러면은 영도구청하고 영도구의회는 지금 이 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요. 성과가 없었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성과는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다음 넥스트의 사람과 조직은 지금과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가져와야 된다. 자기 조직화해야 그래서 그 한쪽은 센터장님 구루랑 떠나지 말아주세요. 더 안정화되는 과정까지만 조금이라도 더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과 한쪽은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재탄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구청과 의회라고 하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한 좀 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들도 그런 역량에서의 좀 고민들이 많다. 그러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업이 정말 뭐 그 행정과 의회가 평가를 높이 해준다라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지켜봤는데 저거를 이제는 우리가 가져와야 돼. 성과가 좋으니까. 욕심이 부리는 거죠. 항상 잘하는 그렇게 해서 잘 된 사업도 마무리에 다 망치거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 먹기 싫은 떡 남 주기도 아깝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버릴망정 그냥 안 갖는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간인들이 나서서 하는 사업에 조금 성과가 보인다 싶으면은 그런 지점들이 많이 우려가 되긴 해요, 사실. 그런 측면들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랑 관광이 서로 등이 붙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작동 방식과 내용들은 상당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관광의 욕심이 더 가겠네요. 그러니까 재단들이 보이잖아요. 최근에 재단들의 경향이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기초재단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네. 문화도시는 관광도시로 갈 수 있거든요. 관광도시는 문화도시로 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 시작해서 우리가 근력으로 치면 근력을 어디서 확실히 키워두고 그러면은 어떤 옷을 입어도 옷에 태가 나는 것들이라고 똑같거든요. 근데 근력 자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잘 키우는 것이 문화도시고 기초 체육으로 어떤 빛과 세련미, 어떤 꽃을 피우는 게 관광도시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음들이 다 급하시고 하시니까 당장 관광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관광 전문가들은 문화가 곧 관광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현재 관광 트렌드도 그렇게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랜드마크형 관광이 많았다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류형 관광이고 골목 관광이고 생활을 느끼고 하는 관광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의 기능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시류에 따를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안타까운 것들은 관광에서의 컨텐츠들은 다 문화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간과해서는 좋은 관광 결과를 못 낸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제가 질문을 던지려고 했던 건데 문화도시가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싶은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게 연결이 되네. 제가
질문처럼 던지고자 했던 게 그래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한테 문화도시는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길입니다. 이 멘트를 하려면 하시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용도에 대한독이라고 대한독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그 국내의 유명한 그 작가들이 이중섭, 김한기, 전영림 쌤 같은 분들이 용도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셨었어요. 독일에다가 국내 최초 굿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외 수출했던 히스토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히스토리들을 계속 찾고 이야기나 스토리를 계속 찾다 보면 저희가 언젠가 이중섭 도자기 거리를 만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시민, 또 공방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디자이너 분들이 그 이야기에 동감하면서 재미있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야지만이 그게 진짜 이중섭 도자기 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어떻게 만드냐? 벌써 거리를 닦고 앞에 건물을 세웁니다. 세우고 여기다 조형물을 이중섭 도자기 거리라고 세웁니다. 그러면 이 관광 정책을 좋아하는 MZ들이라고 하죠. 20, 30대들이 딱 표현이 뭐냐면 광급이 묻었다고 하면 절대로 안 가거든요. 관공서가 조성했다라고 생각하면 믿고 거리는 요소들인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 그 생활 문화들이나 이야기들이 그대로 녹여 있는 그 느낌 그대로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아카이브들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고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많은 시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의 영역을 떠나서요. 그냥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면 그게 바로 관광이 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절대 바꾸면 안 된다. 네. 충분히 동의가 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마무리해도. 네, 질문. 동의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차피 가까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다 들려요? 아니 영도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든과 동시에 주민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그 쇠락해가는 부산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는 주민의 수가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주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거를 수치로 막 달달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수치까지는 기억이 나진 않고 여전히 용도구는 감소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감소율이 둔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유입 영역도 유입률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유입률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봤을 땐 해석은 20, 30대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분명히 월등하게 제일 많습니다만 제가 이 세대는 빠지는 게 어쩌면은 당연할 수 있는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인데 언론에서나 정책적으로 안 다루는 세대가 10대, 40대 영역입니다. 즉 아이를 키우는 쪽은 빠져나가는 게 보폭이 커요. 영도의 교육 문제, 교육 환경들은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가 싶지만 그 전향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을 국가 사업을 하기 힘든 것 같은 게 좀 말이 길어지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균특 회계,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다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 사업은 다 교육부 담당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커요. 근데 교육부는 공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학교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단위의 교육 도시를 만들어내거나 진행하는 것들을 교육부 성안으로 넘어가니까 국가 정책 사업을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의외로 청년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많은 반면 용도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제대로 선포해서 집중으로 한번 전투력을 발휘해도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조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학교 중심의 교육, 그러니까 학교 외 지역사회에서 뭔가 아이들을 위한 이런 교육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함에도 네. 그래야 교육 환경이 좋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이 비어 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비어 있을 것 같다. 비어질 네, 거다. 네, 네. 그게 더 네. 두려워. 저는 좀 네, 중요하게 안타까운 거죠. 바라보고 도시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학교들이 그런 성향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거기는 모든- 공교육은 사실 공교육 중심으로 잘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 환경이라는 게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역 사회에서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돌봄 센터라든지 뭐 이런 곳이 좀 건강한 아이들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도시재생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시재생에서 하면은 주로 건물을 새롭게 짓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지으면은 네. 타겟 대상이 동네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어르신들 앞에서 경로당 하고 뭐 공유 주방 넣고 이렇게 넣으면서 4층짜리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공유 주방이나 커뮤니티 공원까지 이용을 하실까도 사실상 좀 퀘스천이기도 했고 오히려 곳곳에서 아이들 숫자가 좀 작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갈 만한 놀이 맞아요. 공간이나 아니면 교육 공간들이 많아진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쪽의 도시재생 사업은 없죠. 저는 그렇죠. 본 적이 잘 없어서 진짜 저조한 네. 부분이 있고 그 영도는 교육 환경 문제는 첫 번째가 보행로가 너무 안 좋고요. 그래서 사망 사건도 생기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불만도 많이 많고 그다음에 보습 학원 수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사교육 환경들이라고 쳤을 때 절대로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을 하세요는 아니지만 그러면 사교육이 적으면서 부모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 아이가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는 경험이 너무 적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됐을 경우에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 네, 기장군인데요. 기장군은 저기- 이제 그 원전이 있잖아요. 뭐 원전의 위험성은 두 번째 치더라도 원전에서 학교나 기금으로 엄청 돈을 냅니다. 그래서 기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급식비도 안 내기도 하고 아주 고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공교육이나 공교육 밖에서 다 진행되는 거예요. 구청장. 네. 네. 그- 한 그 학년에 뭐 양반이 원어민 선생님 있죠. 3명씩 들어가 있다든지 학교 밖으로 나가면 그 재미있는 예술 프로그램들이 밀도 높은 예술 프로그램들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게 변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전과 후가 있었을 때 그렇게 변화되면서 실제 아이들과 함께 거기로 거주하기 이게-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졌을 것 같아요. 기장군 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들이라고 하는 부산 시민들의 생각이 있어요. 이 의외로 특히 영유아 시절에서 초등학교를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기장의 단일마다라 생각하고 일부러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기장이 그런 생태 환경들 같은 경우들을 갖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작은 학교를 갔는데도 큰 학교에 비해서 공교육이나 지역사회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절대 뒤처지지 않고 퀄리티가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허리 세대라고 하면 중년층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보통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 교육에 가장 관심 많은 세대인데 이 중년에 대한 고민들이 도시에서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이게 아이들의 문제와 교육 문제와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도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장님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도문화도시 어떻게 보면 5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버전은 또 이제 다양한 상상으로 또 다르게 이제 될 것 같아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요. 뭐 아쉬움도 크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마지막으로 조금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고윤정이라는 이름도 기억해 주시면서 왜냐면 제가 무슨 일을 앞으로 저지르고 다닐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영도에서 저지르려는 일들이 해적 정신으로 좀 더 새롭고 실패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것들을 저질러 갈 수도 있는데 그 저희 크루들이랑 저희 영도 주민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고 한다고 하면 마음을 다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피는 동백색
형제 떠난 부산 항해